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기업별 공채 전략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성공 ABC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연구소 윤우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나요? 네. 안경테가 또 바뀌신 건가요? 그런가요? 안경테는 이제 겨더겨더로 좀 색깔을 좀 바꾸고. 컬러풀하십니다.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우리 멋장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그룹 공채 전략 2탄인데 우선 20일에 보게 되는 SSAT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의 입사시험이라고 불리는, 수능시험이라고 불리는 SSAT는 좀 이게 기본적인 시험과 다르게 단편 지식보다는 논리적이고 유용한 사고라든지 폭넓은 지식, 직무 노하우 등의 그 주어진 상황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네. 크게는 언어와 수리, 추리, 그 다음에 시사상식, 상황 판단력, 인성검사를 3시간 30분 동안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인적성 검사 중에 가장 다양한 유형이 출제되며 매년 유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좀 내실 있는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아유, 회사 운영도 바쁠 텐데 매년 이 유형 바꾸느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 바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또 구직자 여러분들은 또 매년 바뀌는 거에 대비하시느라 네.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SSAT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꼭 짚어서 구직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매년 시험의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제 문제 유형을 대한 사전 파악이 우선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매년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유형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나 모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좀 체크를 하시고요. 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모의 테스트를 자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한자 자격증이 일정 부분에 가점을 주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좀 여유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를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은 미리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신 분들은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역별 쪽집게 과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영역별로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언어 능력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단어의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그 다음에 속담, 격언, 한자성어 등과 함께 긴 지문을 읽고 푸는 수능형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네. 이 부분이 때문에 속독과 주제 파악을 하는 능력을 조금씩 꾸준히 배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 영역의 경우는 제한된 30분 문항을 계산기 없이 풀어야 합니다. 가장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 출제 수준은 중학교 수준의 방정식이나 공식을 사전 암기를 통해서 좀 기계적으로 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방정식이요? 예. 네.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보다는 근사치를 구해서 답변을 판단하는 게 좋고 보기에서 문제로 역으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추리 영역의 경우는 쉬운 유형부터 좀 접근해서 풀이하시는 게 좋은데요. 수리 추리부터 도형 추리, 언어 추리, 판단 추리 순서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추리 방식을 시험지 여백에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면서 푸는 것이 정확성 있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사상식의 경우는 주요 이슈 사항의 중심에 현실적인 합석이 필요한데 삼성그룹을 비롯하여 지원회사의 제품 등의 관련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삼성그룹 홈페이지 또는 영삼성 사이트, 그 다음에 각 회사별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사를 자주 활용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할 게 정말 많네요. 뭐 수능을 2번 보는 느낌? 네, 중학교 때 방정식 어떻게 기억나죠? 그죠? 방정식 그렇죠. 예. 근해 공식 혹시 아세요? 근해 공식? 아유, 기억 안 나죠. 근해 공식은요. 저도 안 나네요. 네, 기억 안 네. 나죠. 예. 그래서 참 힘들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미 준비를 하셨고요. 네네. 이제 대비를 많이 해 나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기초 능력 검사에서 영역별로 우선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그럼 직무 능력 검사에서 시사상식, 상황 판단 이렇게 두 분야를 볼 텐데요.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삼성그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도요다의 T자형 인재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직의 경우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의 기초지식이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의 기초 그래프 또는 마케팅의 4P, 매슬로의 욕구 5단계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사전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상황 판단의 경우는 회사원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는 게 우선이며 유사한 문제가 좀 중복되가 말을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일관성을 찾아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극단적인 답변은 좀 왜곡된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이 감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 자체를 아예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비워두시는 게 좋고 네. 2개, 3개의 답변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답변을 기술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삼성은요, 그냥 제품만 좀 간간히 이용하는 그쪽으로 한번.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돼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적성 시험에서 성적이 안 좋게 되면 바로 탈락인가요? 네, 각각의 영역별로 과락이 존재합니다. 실제 네.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 25점, 40점 정도의 과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과락이 되면 탈락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네. 전체적으로 다 잘하셔야 되고 일정 정도 수준은 맞춰야지 다음 단계 면접으로 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은 서류만 내면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고 또 면접도 많은 분들의 기회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태를 좀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이번엔 면접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면접 전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삼성그룹은 실무용 인재 선발을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채용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선발 기준을 확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인턴 사원 공채의 경우도 면접 전형이 추가되었고요. 정규직 공채에도 1인당 35분 면접 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 면접의 형태는 이제 인성 면접을 비롯하여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다음에 집단 면접의 3단계로 실시하면서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1인당 1시간 면접,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보면 질문을 너무 못 받았다 하는 아쉬움도 생기고요. 뭐 이런 일이 있는데 혼자서 들어가서 1시간을 보면 질문은 많이 받아서 좋은데 그만큼 부담이 가지 않을까. 대답하기 힘들 것 네, 같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엄청 부담되는 이 상황에서의 어떤 준비 요령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이제 인성 면접의 같은 경우는 그 회사와 직종에 대한 관심도나 적합성을 가장 핵심적인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점이나 준비 사항 등을 명확한 논리로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한 인성 면접의 경우는 임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조금은 독특하고 도발적인 답변, 그러면 유머와 위트를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노조에 관한 질문이 가끔씩 나오는데 지원자뿐만 아니고 면접관 상호가 불편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도발적인 답변보다는 무난한 답변, 아니면 노사가 협력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면접에서 시작은 1분 자기소개가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첫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제 지원 분야나 지원 학교, 일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본인만의 카피성 문구와 장점을 중심으로 소개하시는 게 좋은데 이 장점의 경우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셔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게 면접관에게 보다 명확하게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가 낮는 이유라든지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압박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면접관의 의견을 동의를 한 후에 본인의 논리를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요령만 알려주셔도 이렇게 내용이 긴데요. 그러니까요. 전체를 다 익히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요령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꼭 합격할 것 같아. 네, 맞죠? 이 부분만 네. 또 잘해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네네. 하잖아요. 이 부분만 잘해도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총 15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7분과 8분 정도는 발표를 하시고 네.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는 이제 크게 기본 개념형 주제와 문제 해결형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 개념형 주제에는 주로 이제 전공이라든지 직종에 연관되는 문제가 주어지는데 기본 개념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거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지원자 회사와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결론을 추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이와 반대로 문제 해결형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는 항상 창의성과 도전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토론 면접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사회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자를 하면은 어떤 가산점이 좀 있을까요? 사회자는 구체적으로 별도의 가산점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거 안 실제 하는 게 다만 낫겠네. 이제 사회를 잘 보시는 분은 면접관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팀 전체를 좀 좋은 점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회자가 잘못하면 팀 조배를 전체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분을 좀 추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본인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면 남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데 하겠다고 하신 분은 완전 그런 분들 민폐입니다. 많아요, 굉장히. 네.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신감이 정말 있는 분들만 나서야 될 것 같고 팀을 위해서 특별히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네네네. 하니까요. 팀을 위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을 뽑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집단 토론 면접에서 그 밖에 또 준비해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집단 토론 면접에서는 이제 사회적 이슈 사항이 대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사회적 이슈 사항을 본인이 정리하시는데 찬성과 반대 논리를 동시에 논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발언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분해해서 평가하고
인정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논거를 반드시 함께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면접 전형에서 삼성그룹 채용까지 저희가 삽삽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삼성하는데 정작 삼성에서 알고 있는 거는 뭐 글로벌 기업, 연봉이 높다,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작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삼성만의 어떤 특이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 뭐 삼성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이 그런 경우고요. 삼성은 특히 이제 창의성과 유용한 조직 문화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율 출근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삼성의 사원들은 자신들의 출근 시간을 정해서 8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플렉시블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전체 모두가 하는 건 아니고 직무나 부문 회사에 따라 좀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8시간만 근무하면 된다. 그럼 저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 게 딱 체질이 맞습니다. 그때도 되네요. 그때는 좀 이제 전체적인 그거 근무 시간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제약은 없지만 가능은 좀 불가능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발상은 삼성맨 중에 누구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이왕이면 9시에 와서 일하고 정시에 왜냐하면 퇴근해라. 팀워크로 할 일도 있고 그런데 기훈 씨 같이 아주 엉뚱한 발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맨이라면. 자, 어학 성적 제한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그리 높은 건 아닌데요. 어학 성적이 없으면 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근무할 때 아무리 글로벌 그렇죠.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영어 쓸 일이 그렇게 많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긴 하는데요. 어떤가요? 실제 이제 삼성의 경우는 이제 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그 적극적인 스카우트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별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거의 부서별로 이제 외국이나 현지인들이 그 한두 명씩 존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과 이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는 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을 가능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쭤볼 건 좀 약간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 학교를 다니다 편입하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입사를 할 때 이 학교 성적을 성적 증명을 제출을 할 때 그전 학교 성적과 편입한 학교 성적을 둘 다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편입한 학교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중에 좋은 것만 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제 최종 학력 위주이기 때문에 네. 편입한 그것도 이제 편입 전의 성적보다는 편입 후에 최종 성적을 기입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학교를 그렇군요. 하시면 되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공채 전략, 이 윤호상 수장만의 핵심 포인트를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이제 인재상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재상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기업이 창의성, 도전의식, 전문성 등의 공통적인 핵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본인이 지원 분야에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주시면 이것이 오히려 더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SSAT는 삼성그룹의 공채의 첫걸음이자 수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실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류 전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SSAT가 집중하셔야 되는데 SSAT는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고 매년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차례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면서 본인만의 철저한 시간 관리 노하우를 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원자들이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지원 동기를 특히 말할 때는 본인의 이야기 아닌 삼성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자신의 회사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회사에 기여하고 지원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반드시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핵심 그렇군요. 포인트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달라지셨어요. 왜요? 숨을 쉬세요.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듣기 되게 편안해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웃음은 뭔가요, 소장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네. 정보를 들려 연습도 하시고. 네. 자,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사의 전략에 집중하라. 그리고 유형과 시간에 사전 점검을 하라. 그리고 자기소개서 제출 시, 면접 시 본인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너무 알찬 그런 핵심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